이번 토픽은 산포도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포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범위와 평균 절대 편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사이나 표준 편차도 산포도를 측정하고 이 두 방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방법이지만 그건 얘기가 길기 때문에 다른 토픽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예제를 보겠습니다. 예제 2.14요. 자, 어느 도시가 있는데요. 오클랜드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게 뉴질랜드에 있는 도시인데 이 오클랜드라는 도시가 참 살기가 좋은 도시랍니다. 해양성 기후가 있어서 1월에 평균 기온이 보니까 기온이요 20도씨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기가 좋대요. 그러면 다른 도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네이크 리버 플레인이라는 도시를 봤는데 미국의 어느 마을인데요. 평균이 21도입니다. 구글에 찾아보니까 21도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편의상 20도씨하고 맞추기 위해서는 제가 20도씨라고 할게요. 20도나 21도나 차이가 없지만 구글에서 21도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혹시 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20도를 맞춰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이 스네이크 뭐라고 하는 이 마을의 평균 기온이 오클랜드랑 동일하니까 오클랜드처럼 살기 좋을까요? 이걸 하는 게 질문입니다. 평균을 보니까 동일하죠. 20도, 20도, 뭐 21도라고 했지만 어쨌든 거의 같습니다. 근데 살기가 같이 좋을까? 오클랜드처럼 좋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이렇습니다. 여기는 오클랜드고요. 최고 기온 23도고 최저 기온 17도입니다. 그래서 일교차가요 6도밖에 안 돼요. 반면에 스네이크 리버 플레인을 보니까 일교차가 33도씨가 돼요. 즉 살기 좋은 곳이 아니에요.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새벽에는 너무 춥고 낮에는 너무 더운 지역입니다. 이 스네이크 리버 플레인이라는 도시는요 사막에 있어요. 그래서 춥고 덥고 합니다. 다만 평균만 20도씨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 평균이 같다고 해서 같이 평균 20도라고 해서 동일하게 살기 좋은 곳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뭘 봐야 될까요? 이 경우는 일교차를 봐야 된다고. 더 넓은 의미에서는 산포도, 온도의 흩어짐의 정도, 어느 정도 흩어져 있냐를 봐야 되는데 여기 보겠습니다. 오클랜드는 어때요? 안 흩어져 있어요. 거의 거기에요. 17도에서 23도씨. 반면에 이 스네이크 리버 플레인은 어떻습니까? 매우 흩어져 있어요. 더운 때와 추운 때가 상당히 흩어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평균만 보면 되겠구나. 뭐도 봐야 될까? 산포도도 봐야 된다. 왜? 여기 평균이 같지만 똑같이 살기 좋은 곳은 아니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과 산포도를 봐야 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토픽은 산포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측정하느냐를 볼 겁니다.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골프 선수예요. 골프 선수는 멀리 보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요, 정확도예요. 자, 이 A라는 골프 선수가 있고 B라는 골프 선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목표는 여점을 보려고 해요. 근데 A라는 선수는요, 이렇게 고루고루 오고 B라는 선은요 좀 많이 간격이 떨어져 있어요. 어느 선수가 더 정확할까요? 똑같이 평균을 계산해 보면 평균은 착지점의 평균은 다 여기 옵니다. 평균은 같지만 정확도는 완전히 틀리죠. A라는 선수는 굉장히 정확한 선수고 B라는 선수는 상대적으로 부정확한 선수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리디아 고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교포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 이민 가가지고 거기서 성장한 아이입니다. 이분이 2016년에
LPGA 세계 랭킹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1위를 차지했는데 이 사람의 비거리는 어땠을까요? 비거리 평균은요 세계 126위예요. 아주 낮지만 형편없지만요 뭐가 좋았냐? 정확성이 좋았어요. 정확성으로 해서 즉 이렇게 보낸다는 얘기죠. 다른 선수들은 멀리는 보내는데 이렇게 보낸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리디하고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 세계 랭킹 1위를 상당 기간 차지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평균은 내가 세게 쳤을 때 얼마나 많이 가느냐, 비거리. 저 선수가 많이 간다, 이 선수가 많이 간다 할 수 있는데 정확도는 뭐죠? 3포도인 거예요. 얼마나 정확해 보느냐는 3포도.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구 투수 중에서 강속구 투수와 그렇지 않은 투수가 있어요. 강속구 투수는 뭡니까? 우리가 던졌을 때 속도를 보는데 피처는요 속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제구력입니다. 속도가 빠른 선수를 우리가 강속구 투수라고 합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빨리 던졌을 때 그때 속도를 재가지고 강속구 투수는 빨리 보내는 선수, 그렇지 않은 선수는 상대적으로 투구의 속도가 느린 겁니다. 야구에서 속도만 중요한 게 또 하나는 뭐죠? 제구력이죠. 제구력으로 유명한 매독스라는 선수는 오랫동안 미국을 주름 잡았는데 속도는 별로 빠르지 않았습니다. 제구력이 좋았죠. 제구력이 좋은 선수는 뭐예요? 자기가 보내고 싶은데 정확하게 보내는 거죠. 그거를 통계학적으로 말하면 뭘까요? 그것은 3포도입니다. 3포도가 적은 선수예요. 그럼 3포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봐야 되겠는데 여기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3포도를 어떻게 측정했나요? 일교차를 봤습니다. 여기는 33도씨, 여기 일교차는 6도씨. 즉 맥시멈 밸류와 미니멈 밸류의 간격을 본 것이 일교차죠. 여기서도 그럼 어떻게 보면 되느냐? 거리상으로 여기가 맥시멈이고요, 여기가 미니멈입니다. 이 간격, 여기선 맥시멈이 여기고 미니멈이 여기입니다. 간격. 이 간격을 보니까 여기가 이 선수보다 길어요. 그래서 이 간격을 보면 되겠습니다. 이 간격을 뭐라 그러냐? 범위라고 부릅니다. 범위 영어로 레인지고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맥시멈 밸류에서 미니멈 밸류를 빼면 되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 경우 얼마입니까? 33도씨. 이 경우 오클랜드 얼마입니까? 6도씨. 이 경우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 밑에 경우는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즉 레인지가 크면 어떤 거예요? 3포도가 큰 거고 레인지가 작으면 3포도가 작은 겁니다. 예제 2.15에서 레인지를 구해 보겠습니다. 3794의 레인지는 맥시멈 밸류가 9고 미니멈 밸류가 3이니까 9부터 3까지예요. 그래서 범위는 6입니다. 이 경우는요 맥시멈 밸류가 9고 미니멈 밸류가 7이라 범위는 2입니다. 여기서 이거와 이걸 보면 위에가 범위가 크죠? 3포도도요 당연히 큽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알 수 있어요. 위에는 3, 4, 7, 9고요. 동그라미 1은 동그라미 2번 볼게요. 7, 8, 8 두 개고 9입니다. 어떨까요? 자, 여기는 별로 안 흩어져 있죠. 여기 다 몰려 있잖아요. 근데 위에는 어떻습니까? 흩어져 있어요. 3포도가 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지도 큽니다. 그래서 대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레인지가 크면 클수록 3포도가 크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근데 3포도는 단점이 이제 있어요. 이 골프의 경우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선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100만 번을 던졌는데 얘가 목표로 해서 쳤는데요. 10,000번을 던졌다고 해볼게요. 그럼 9,998번이 정확하게 일로 왔어요. 근데 단 2번만 한 번 여기 오고 또 한 번이 저기로 갔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A, B, C 선수가 있다. 이 B 선수와 C 선수 중에 누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대부분이 정확하게 100% 정확하게 갔는데 딱 두 번만 딴 데로 간 거예요. B 선수는요 고루고루 간 겁니다. 어느 선수가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C가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대본 보내고 딱 두 개만 딴 데를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게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마 일반적으로 일반들은 다 C가 더 정확한 선수로 갈 거예요. 정확한 것다는 건 산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작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확도가 산포도랑 관계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범위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범위가 이거였죠. 이 정도. 여기는요 이렇게나 되네요. 이게 범위예요. 그 범위는 문제점이 있네요. 왜 이런 문제가 점이 발생했을까요? 범위는 양 끝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양 끝 요거 봤죠? 여기는 양 끝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9998번이 100% 정확하게 와도 그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양 끝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포도는 측정할 때 범위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요 예를 보겠습니다. 우리 일교차 예잖아요. 이런 경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온도가 새벽에는 낮았다가 낮에는 더웠다가 천천히 올라가고요. 다시 낮았다가 새벽에 다시 낮에 올라가고 이런 쭉 따라 올라갔다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와 옆끝만 봐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여기는 틀리죠. 왜? 대부분 여기만 오고 양 끝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양 끝이 어때요? 밑에 끝에서부터 쭉 올라갔다 위 끝 닿았다가 다시 쭉 내려서 아래 끝 내려갔다 위 끝 내려가기 때문에 큰 이런 경우에 일교차를 얘기할 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즉 범위는 문제가 없지만 골프의 예경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양 끝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예제 2.16을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을 볼게요. X축은 숫자고요. Y축은 빈도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동그라미 1과 동그라미 2 중에서 어느 게 산포도가 클까요? 흩어진 정도가 클까요? 사람들은 다 2번이라고 할 겁니다. 왜? 가운데는 별로 없고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여기 많고 여기 많기 때문에. 근데 산포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얼마일까요? 맥시멈이 7이고 미니멈이 1이니까 6이고요. 범위가 이때 범위를 이용해서 산포도를 측정하면 범위는 7 빼기 1이라 6입니다. 산포도가 같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산포도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양 끝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찰점이 여러 점이 있는데 다른 관찰점은 다 카운트를 안 하고 양 끝에 2점만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산포도를 측정하는데 가능하면 양 끝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른 관찰점도 다 봐야 되겠죠? 자, 이 골프의 예에서 이 C 선수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양 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9998번은 이것도 카운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이거네요. 산포도를 측정하는데 범위가 좀 부족하겠고 모든 값이 포함돼서 카운트해서 산포도를 측정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자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부분의 자료가 이렇게 생겼지 자료가 이렇게 생긴 자료 없고요. 이렇게 생긴 자료 없습니다. 대부분의 자료는 이런 스타일이고 여기에 약간 벗어나서 비대칭도가 좀 있다든지 뭐 등등이지 이 형태를 완전히 벗어나서 이상한 형태나 이런 형태의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자료가 대부분 이럴 때 기준점을 하나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점이 기준이 될까요? 기준은 이 점이 되겠네요. 기준점은 이 점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관찰점이 여기 있다면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거리가 먼가를 측정을 한다면 모든 관찰점을 산포도를 측정하는데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자, 얘를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골프의 얘인데 아까 착지점만 여기서 들었어요. 착지점이 여기입니다. 아니, 목표가 여기입니다. 타겟이 여기인데 여기서 착지점만 여기 하나 이렇게 그렸어요. 앞에 요 부분만 부분적으로 그린 겁니다. 자, 이제 관찰점이 있습니다. 여기 요 관찰점은 기준점으로부터 거리를 측정하니까 이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고요. 요 점은 기준점으로 보니까 이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왼쪽 있고요, 오른쪽이 있는데 모두 다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관찰점들이 얼마나 멀리 있나를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왼쪽과 오른쪽 중에 이 빨간 선 화살표의 길이가 어느 게 더 깁니까? 이 오른쪽이 더 길고,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에는 산포도가 어느 가 더 큰가요? 여기가 더 큽니다. 아, 이 빨간 화살표의 길이를 보면 오른쪽이 더 기니까 산포도가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네요. 기준점이 여기라고 했으니까 이거 어디가 될까요? 평균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평균이라 우리가 표본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표본의 평균은 x바죠. 모집단을 얘기한다면 뮤를 해도 되겠지만 표본을 관심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표본으로 하겠습니다. 모집단 하셔도 됩니다. 어떤 관찰점이, 예를 들면 요 관찰점이 있어요. 요게 x3라고 할게요. 그럼 x3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나요? 그럼 xi3가 즉 여기는 3고요. 일반적으로 i고요. 얼마나 거리가 멀리 있냐 이렇게 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할 때 빨간 선의 평균, 길이의 평균을 비교했거든요. 평균을 내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다 더하고 나누기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결정적인 하자가 하나 발생합니다. 분자가 항상 0이 돼요. 160cm 키가 있고 170cm의 키가 있습니다. 평균 내려고 그래요. 평균 내려면 이렇게 한다 그랬죠. 시소에 160 위치에, 즉 키를 하나도 없으면 0이고 거기서부터 고유의 단위를 센티미터로 해서 오른쪽으로 160칸 간 게 160cm의 위치이고 오른쪽으로 170칸 간 게 170cm의 위치입니다. 이거의 평균, 즉 160과 170의 평균을 구하려면 받침대가 여기 있어야 되지 여기나 여기 있으면 한쪽으로 기운다 그랬어요. 기운다고 했어요. 그냥 빨간 위치에 받침대를 놓으면 기울지 않죠. 이게 무게중심이고 이게 산술 평균이라고 했습니다. 자, 산술 평균을 계산을 하면 기준점으로부터 160은 거리가 얼마만큼 있냐 하면 산술 평균이 165입니다. 따라서 5만큼 있고 170은 산술 평균으로부터 거리가 5만큼 됩니다. 근데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라 두 개를 합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서 0이 됩니다. 그 논리예요. 자,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증명을 하면 분자만 볼게요. 분자는 이렇게 생겼는데 시그마 xi 빼기 시그마 x바입니다. 그러면 시그마 xi 그대로 남고, 자, 많은 분들이 이걸 헷갈려 하는데 시그마 바를 n번 더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n 곱하기 x바입니다. 그럼 이것을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처리하면 밖에 n이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위와 아래가 동일합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평균이라 x바죠. x바 빼기 x바라 자동적으로 이것은 0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큰 난관이 닥쳐졌어요. 이렇게 하면 관찰점이 기준으로부터 평균적으로 얼마나 멀리 있는지, 그래서 자료의 흩어짐을 제대로 할 것 같은데 결정적인 하자는 분자가 항상 0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예제 2.7을 보겠습니다. 산포도를 측정하기 이런 공식을 사용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
분자의 값이 항상 0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난관에 부딪혔잖아요. 0이라니까 저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여기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왜 문제점이 생겼는지. 문제점이 생긴 이유를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5고 여기가 플러스 5라 그렇습니다.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상쇄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상쇄하지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즉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 5를 상쇄하지 못하게 하면 되는데, 그 방법은 부호, 마이너스라는 부호를 플러스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값을 씌우면 되겠죠. 또 하나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곱을 하면 됩니다.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변환되고, 아니면 4승, 6승 등 짝수승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4승, 6승은 너무 복잡하니까 빼고 그냥 제곱을 하면 되겠습니다. 절대값을 하는 것이 이제 배우게 될 평균 절대 편차임이고, 제곱을 한 것은 앞으로 다음 토픽에 다룰 분산입니다. 평균 절대 편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비에이션이라는 용어가 나는데 이게 뭐냐 하면 간격을 디비에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간격은 x1 있고 x2도 있을 때의 간격이잖아요. 이것도 간격인데 아무 말이 없으면 평균으로부터의 거리를 말합니다. 평균이 예를 들어서 10이고 x1이 5라면 아무 말이 없이 디비에이션, x1의 디비에이션이라면 이걸 우리가 편차라고 부릅니다. 기준점은 평균이 되고 따라서 5 빼기 10이 됩니다. 이것을 편차라고 불러요. 즉 특정 관찰점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거리가 먼가, 그 거리가 디비에이션이고, 디비에이션은 이렇게 계산을 조금 전에 했으면 정확히 계산은 마이너스 5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여기서 마이너스 5가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플러스를 변환하기 위해서 앱솔루트, 절대값을 씌웠습니다. 그 절대값을 씌우니까 마이너스 5가 플러스 5가 되죠. 그 다음에 미인, 평균을 냈습니다. 왜 평균했냐? 관찰점이 2개가 있는 경우와 관찰점이 500개가 있는 경우, 평균을 안 내면 물론 당연히 관찰점이 500개가 있는 경우가 편차가 합이 더 큽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요. 식을 보겠습니다. 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앞에 여기는 식과 뭐가 다르나요? 절대값이었다는 거 빼놓고는 동일합니다. 자, 그럼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2.17. 표본의 자료가 10, 20, 30일 때 평균 절대 편차를 구하시오 했는데, 표본이라 이때 표본 평균 x바부터 구해야 합니다. x바는 20이죠. 10, 20, 30의 평균이라. 그럼 MAD는요 이렇게 계산됩니다. 엑셀에서는 이런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다음 예를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0 플러스 10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1번 2번 마이너스 20 플러스 20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준점부터 구해 볼게요. 기준점은 산술 평균인 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거리는 마이너스 10이고 이건 플러스 10인데 절대 앱솔루트를 취한 다음에 평균을 하면 어떻게 되죠? 10이 됩니다. 즉 MAD의 값은 10이에요. mean absolute MAD. 이 경우를 보겠습니다. 기준점은 0이고 즉 평균이 0이란 뜻이고, 이쪽은 마이너스 10이고 거리가, 이쪽의 거리는 플러스 20인데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평균을 내면 20입니다. 동그라미 1과 2번을 비교해 볼게요. MAD를 보기 전에 그냥 숫자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느 게 산포도가 큽니까? 즉 자료의 흩어짐의 정도가 어느 게 큰가요? 당연히 2번이 자료가 너무 흩어져 있는데, MAD를 계산해 보니까 10, 20입니다. 아, 우리가 이거로부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MAD가 크면 클수록 자료의 흩어짐의 정도가 더 크겠구나, 즉 산포도가 크겠구나 알 수 있고, 여기서 MAD가
보니까 작동을 제대로 하는구나. MAD가 크면 클수록 산포도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MAD는 매우 중요한 측정 방법입니다. 산포도를 측정하는. 그런데 단점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 단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절대 편차는 자료가 중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거리로 나타내므로 좋은 측정 수단을 보인다. 예를 들어 평균 절대 편차가 10이라면 관찰값이 중심으로부터 평균 10 정도의 거리만큼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까지 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 이 10이 의미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10은 뭐예요? 중심, 기준점으로부터 평균적으로 10만큼 떨어져 있구나. 20은 뭐라고 해석하면 됩니까? 기준점, 즉 평균점으로부터 자료들이 평균적으로 여기 20이네요. 20만큼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거리, 중심부터 평균 거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해석도 잘 되고 측정도 좋습니다. 측정한 값이 크면 클수록 산포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평균 절대 편차는 특정한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이런 그림 우리가 잘 압니다. X축, Y축이 있는데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때 이 꼭지점은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XY축인데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관심사항이 어느 부분일까요? 이런 부분일까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관심사항이 이 부분이에요. 이 점이 어딜까가 관심사항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Y축을 이렇게 볼게요. 산포도라고 하겠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산포도는 뭘 측정하는 위험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래요. 어떤 금융상품 가격이 이렇습니다. 변함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A, B가 있어요. B는 이렇게 돼요. 어느 게 위험도가 높다고 할까요? B입니다.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품을 위험이 높은 상품이라고 그러고 A는 위험이 낮은 상품이라고 부릅니다. 자, Y축이 산포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관심 부분이 어딜까요? 위험도가 가장 낮으려면 X값이 얼마여야 될까? 모든 투자자들은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위험이 가장 낮은 부분을 찾아서 여기에 맞춰서 X를 정해주면 위험도를 가장 낮출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꺾여 있으니까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점을 찾을 수 있지만 대수적으로는 이 꺾은 점을 구하려면 미분을 해야 됩니다. 미분해서 미분한 값이 0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이해 못하시는 분은 넘어가시고 이해하시는 분은 이해하시고, 쉽게 하면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면 미분이 이 접선의 기울기인데 미분이 0인 점이 여기 요 점입니다. 미분값이 0이어야 된다는 건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미분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꼭지점에서는 대수적으로는 이 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MAD 이 평균 절대 편차는 해석도 좋고 측정도 방법도 너무너무 좋지만 단점은 미분값을 못 구하기 때문에 이걸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수학적인 활용도가 떨어져서 우리는 이 방법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뭘 사용하나요? 산포도를 측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분산입니다. 왜 분산이냐? 아까 제가 여기서 두 가지 경우를 얘기했죠. 이렇게 하면 여기 0이 분자가 나오니까 안 된다.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상쇄하기 때문인데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면 된다. 그 방법은 절대값을 씌우는 방법과 또는 제곱, 4승하는 방법인데 4승, 6승 복잡하니까 빼고 제곱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제곱하는 방법은 분산이라는 거고 절대값 씌우는 방법은 나쁘대요. 왜? 미분이 안 돼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분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산은 제곱이 있어서 너무너무 복잡하잖아요. 계산도 복잡하고. 근데 왜 분산을 사용해야 되느냐? 어쩔 수 없이 그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분산에 대해서는 다음 토픽에 다룹니다.